김종서는 한길도 절제사에 임명되어 본격적인 육진 개척을 시작하였다. 그는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징옥, 황보인 등과 함께 한길도의 여진을 정벌하고 세진을 빠르게 완공하니 기존의 경원, 영복에 진해서 온성, 회령, 경흥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부령을 설치하여 육진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국경지대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으로 뚜렷해졌다. 세종의 결단과 뚝심 있는 실천으로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이 확립된 것이다. 한편 동맹과 천모가가 죽고 조선의 국경이 안정되자 야인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범찰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갈 곳이 사라지자 야인들을 데리고 가 이만주와 합세하였다. 김종서가 말했다. 야인들은 흩어지면 별것 아니지만 뭉치면 화근의 씨앗이 되옵니다. 몽골이 그랬고 금나라가 그랬습니다. 이대로 저들이 힘을 합하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화근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겠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김종서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여진족이 힘을 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때 김종서의 말대로 화근의 씨앗을 모두 제거했다면 훗날 청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까? 세종은 고개를 저었다. 이만 하면 되었다. 지금 확보한 땅도 관리하기 힘든데 정벌이라니 그것은 욕심이다. 게다가 김종서의 말처럼 저들은 뭉치면 아주 강해진다. 만약 우리가 여진족을 제거하겠다고 나온다면 저들은 힘을 합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할 것이다. 그리 되면 북방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어쩌면 분노한 여진인들이 남쪽으로 밀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 강경한 김종서를 북방에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적당한 때에 불러들여야겠어. 김종서의 여진적 정벌 제안은 그렇게 거부되었다. 그리고 세종은 고민하고 있던 바를 신하들에게 털어놓았다. 땅을 얻는 것보다 힘든 일은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서로는 사군을, 동북으로는 육진을 완성하였지만 그곳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없다면 어찌 우리 땅이라 하겠는가. 하여 한길도 남쪽에 사는 백성들을 국경의 새 고을로 옮겼으면 한다. 그러나 백성들을 옮겨간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어서 반드시 원성이 일어날 것이므로 아직껏 과단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만약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한다면 10년 동안 복화하고 초세도 면제하여 우대하고 구휼할 것을 보이면 어떨까? 그랬다. 세종은 사군 육진을 완성하며 조선의 국경을 확실히 하였지만 문제는 인구였다. 성을 쌓고 목책을 쌓는다 하여도 백성이 없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국경이었다. 신하들은 반대하였다. 그곳은 너무 춥고 땅은 척박합니다. 누가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땅을 지키려면 강제로라도 백성을 이주시켜 살게 해야 할 것이다. 강제 이주를 명하시면 백성들의 원망이 클 것입니다. 임금이 되어 어찌 좋은 소리만 들으며 정치를 하겠는가? 우의정 맹사성이 보완책을 내었다. 오로지 평민만으로서 들어가 살게 한다면 원망이 매우 심할 것이지만 만약 범죄자를 옮겨간다면 거의 원망의 패단이 없을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이 일찍이 남쪽 지방에 죄수들을 옮겨다가 요동을 충실하게 하였으니 마침내 인구가 조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비록 원망을 하더라도 어찌 죄 없는 백성과 같겠습니까? 죄수가 몇이나 되느냐? 병조판서 최운덕이 아뢰기를 범죄자는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강제로 옮기는 것은 인정상 어려운 일이니 갑자기 실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한길도 남쪽 사람들을 국경의 고을로 보내도록 하라. 이주한 백성들이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말라. 아프지 않게 의료시설도 갖추고 배울 수 있게 학교도 지어라. 예전아, 하오나 그리 되면 한길도 남쪽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것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하산도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 부족한 인구수를 채워라. 또 북방의 야인들에게는 쌀을 나누어주고 귀하를 장려하라. 그들도 우리 백성이 되어 살 수 있게 하라. 예전아. 그리고 얼마 전 특진에서 제외되었던 최해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해사는 화약을 개발했던 최무선의 아들이었다. 그는 사군 개척 때 자군 절제사를 맡았으나 시종일관 소극적인 행동으로 싸움을 피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남들 다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될 때 그 많은 파직을 당했다. 세종의 신임을 얻었던 그는 몇 년 뒤 복귀하여 다시 강계부사로 임명되었는데 또 말썽을 피웠다.
기생을 불러오너라.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보자. 그는 기생뿐 아니라 계집종의 첩까지 불러들여 놀았다.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백성은 아예 뒷전이니 고을 상태도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잘리기 위해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 아버지 채무선이 화약개발 특허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관직이고 나발이고 그냥 잘려 가진 재산 펑펑 쓰면서 놀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직 관계부사로 있습니다. 그런 놈을 어디다 쓰겠는가. 소원대로 파직해 주어라. 대신 최전방 여연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예전아. 한편 자네가 김아무개인가? 예, 무슨 일이신지요? 천하께서 3인 전책을 실시하셨다. 이번에 자네가 국경의 새 고을로 가게 되었단 말이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면 각종 세제 혜택에 지원도 빵빵하다. 어서 이사 준비나 하거라. 싫습니다요. 세금 혜택도 필요 없고 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라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이 그 추운 곳에 가서 어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자네 돈 좀 있는가? 사또께 가서 성의를 좀 보인다면 이주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할 판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요? 그런 방법이 없네. 몸으로 때우시게. 그렇게 함길도 남쪽 사람들이 국경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국경의 고을은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다. 영하 수십 도의 강추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너무 추워 가축들은 죄다 얼어 죽었다. 급기야 안 그래도 부족한 인구에 역병마저 돌아 수천 명의 이주민이 죽어버렸다. 전하, 사민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이 너무나 크옵니다. 차라리 마천년 산맥을 국경으로 삼으시어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 살게 하옵소서. 말했지 않소. 과인은 조정이 물려주신 땅을 한치도 내줄 수 없다고 말이오.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옵니다. 관리비가 더 드는 땅이옵니다. 백성의 원망은 천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천하, 그 땅을 포기하시옵소서. 그럴 순 없소. 세종은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김종서를 불러들였다. 변방의 일은 그만하면 되었다. 자네도 문신인 만큼 이제 조정에서 과인을 도와야 할 것이다. 조정에 일이 많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것이다. 황이 봐라. 저 나이에 은퇴도 못하고 아직 일하고 있지 않느냐. 자넨 젊고 유능하니 그 몇 배로 일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마무리 투수는 황보인이었다. 양강을 여진과의 경계로 확정하기 위해 강을 따라 이어지는 장성을 쌓으면 좋을 것 같소. 어찌 생각하시오? 좋다고 하면 저한테 시키실 거죠. 그럼 내가 가서 할까요? 그렇게 국경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북방의 개척은 세종의 뚝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씁쓸한 부분이 있다. 세종은 변방의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해 여진족의 귀화를 적극 장려했다. 귀화를 하면 땅도 주고 조선 여인과 결혼도 하게 해주니 완전한 조선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도 줄어드는 인구가 큰 문제이다. 국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세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외국인 귀화 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니 참으로 씁쓸하다. 각설하고 국경 문제뿐 아니라 세종은 모든 분야에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 모든 일들은 신하들을 빡세게 굴려야 가능했다. 농업, 의학,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 앞장서 일을 추진하고 유능한 신하들이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세종은 고기를 많이 먹으며 부족한 에너지를 채웠다. 신하들도 고기를 먹여가며 일을 시켰다. 세종의 고기 사랑은 특별하였다.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다. 고기 안 먹어도 좋으니 퇴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은 후손들 대대손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을 내놓았다. 이거 말이지. 하하하, 별건 아닌데 말이지. 아, 떨려. 전하, 말씀하시옵소서. 한자라는 것이 우리말과 달라 엄청 어렵지 않소. 그러옵니다. 학자들이 평생 공부해도 부족한 것이 한문이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소.
백성들은 그를 몰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배우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 해서 과인이 우리 백성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소?